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30일하고 5월 31일 이틀간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약 한 1조 3천에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이 금액이 이제 달러로 표시하면 10억 달러가 넘는데, 이틀 동안에 10억 달러면 매수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제 이유 내지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지금 중심으로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장 평균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면 약 한 12.5배 정도 돼요. 한국은행 통계인데, 과거 이제 최근 한 5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평균 주가 수익률 보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원래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당 이제 1250원 환율액에 조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말 내지 올해 연초에 달러당 1250원은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죠.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라든지 또 지금 그 외압 부채, 그러니까 순대부채가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단기부채는 뭐 20한 6, 7%밖에 안 되니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 혹자들이 얘기하는 달러당 1300원, 400원 올라갈 만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율 달러당 1250원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 한 5년간 평균 환율이 1150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뭐 지난해 그 하반기에 올라간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하면 이제 환율이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1180원 정도만 가더라도 약 한 5% 되고, 평균 환율인 1150원까지 하락하면 약 한 7% 정도 되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먼저 한 5, 7%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환율 수준 때문에 그 수입업체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가 있고, 수출업체는 환율 덕택에 지난 1180원부터는 대응을 제대로 했을 거예요. 1180원 이하까지는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당 1180원 할 때까지 김영희 교수 등 그 환율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은 1180원에서도 피크아웃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응 잘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50원부터는 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봐요. 1200원부터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응에 실패했고, 1200원을 돌파하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환율 상승에 배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은 이제 3개월은 그 우리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환율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영업 실적이 개선돼요. 2분기에는 그것을 또 기대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제일 이제 지금 우려되는 거잖아요. 미국도 설문조사하면
그 최고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니고 소비자 물가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아마 물가가 이제 최고 지금 화두인데 아마 6월 이후에는 물가 안정을 조금 효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저 효과인데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이 기저 효과 때문에 물가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소비자 물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은 좀 더 올랐으니까 아마 6월도 올처럼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가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유가가 지금 러시아 악재인데, 러시아 악재로 인한 유가 배럴당 118에서 120불, 그러니까 브렌트 이유는 121불까지도 갔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유가 고점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그 정치 지도자하고 만난 것도 보도가 됐고, 두 정상이 만났다라는 거는 이미 밑에서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석유 정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내지는 2달 정도 있으면 석유 생산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6월 말경에는 그런 것도 계산해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면서 정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 이번에 그 외국인 투자 전략은 오히려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전략이다. 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면 2007년 4월에 리만 사태는 2008년 10월이죠. 그런데 리만 사태의 진원지가 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서브프라임 사태요. 그 발생 시기는 2007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한 달 동안 증시를 지배했죠. 지금과 같은 물가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 미국 증시를 지배했죠. 그런데 6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요. 한 4개월 동안. 아마 올해도 내년에 이제 어려울 줄 다 아니까. 지금 대부분 뭐 내년에 경기 불황이라 하는 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아마 6월, 7월, 8월, 9월까지 정도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전략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조금 높여놓고 위험 관리하고, 또 거기서 뭐 선물 매도도 할 수 있고 옵션 매도도 할 수 있고 또 개별 종목 공매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전략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뭐 이틀 동안에 1조 원 매수했다는 얘기가 중요하죠. 약 한 10억 달러가 넘어요. 올 31일 환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그 정도 되네요. 그 10억 달러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정시 수급에 일단 호재지요. 그런데 그 수급 측면도 호재지만은 환율 측면도 호재다. 물가도 이제 악재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이 뭐 유가하고 같이
동시에 가만한 투자 전략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